자, 이번에는 48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25번. 이건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거는 꾸러미 매출이라고 합니다. 꾸러미 매출이고 어렵지는 않아요. 자, 주식회사 태백은 선물용으로 비누와 치약, 샴푸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를 판매한대요. 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원,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비누는 200원이고 치약은 1000원이고 샴푸는 2000원이다. 그리고 이제 각 비누와 치약과 샴푸의 변동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비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선물 세트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꾸러미로 하는데 우리 손익분기점은 언제나 뭐예요? 단위당 공원이익이잖아요.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의 고정비. 자, 고정비는 150.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세 꾸러미가 나오죠. 그럼 먼저 자, 치약은 판매 가격이 200원인데 자, 변동비가 100원이니까 공원이익은 100원이 됩니다. 자, 100원인데 몇 개가 들어있어요? 한 꾸러미에는 6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6개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치약. 자, 치약은 1000원이 판매 가격인데 변동비는 400원. 그러면 600원이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자, 600원 곱하기 자, 치약은 4개가 들어있네요. 그럼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샴푸. 샴푸의 공원이익은 2,000원. 판매 가격이. 거기에 변동비가 800원이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1,200원이 되겠죠. 자, 1,200원 곱하기 자, 얘는 선물 세트 안에 샴푸가 10개가 들어있대요. 10개. 그러면 요게 꾸러미 단위당 이 공원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600원 플러스 자, 6, 4, 24, 2,400원 플러스 12,000원. 그러면 12,000원, 2,400원, 600원 더하면 15,000원이 꾸러미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150만 원을 15,000원으로 나눠주면은 자, 100꾸러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선물 세트 판매는 100꾸러미를 판매하면은 그러면은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샴푸의 판매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100꾸러미의 샴푸는 한 꾸러미에 10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10개 곱하면 자, 샴푸는 10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손익분기점 꾸러미는 100꾸러미고 샴푸의 판매량은 1000개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거고 자,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올 때 뭐야 이거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 원리만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자, X1년도 공원이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현재 판매 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자, 15만 원의 고정급여를 X2년도부터는 판매 수량 단위당 700원을 지급하는 판매 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했대요. 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X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X2년에 달성하기 위한 판매 수량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우선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고정비 15만 원을 빼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60만 원의 고정비가 얼마로 바뀝니까? 45만 원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자,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5,000원이 나왔어요. 변동비가 3,000원이면 공원이익은 2,000원이 되겠는데 자, 하나 팔 때마다 700원을 주겠다. 그럼 변동비가 3,700원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결국 1,300원이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당 1,300원씩의 이익인데
자, 몇 개를 팔면, 자, 1300X. 자, 여기에서 뭐를 빼야 돼요? 고정비를 빼야지. 이제 고정비를, 이게 매출액이 되고, 고정비는 45만 원이네요. 요거를 빼도 우리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만 원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요 놈이 얼마가 돼야 돼요? 요게 20만 원과 똑같으려면은, 자, 65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5만 원에 팔았을 때 고정비가 45만 원 되면은 영업이익은 20만 원으로 동일해진다. 자, 65만 원을 자, 1300 나눠주면은 5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 X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X2년에 달성하려면은 500개만 판매하면은 작년하고 똑같아진다. 알고 보면 쉬운 문제. 자, 27번. X1년의 자료는 다음과 같고, 자, X2년도 판매량이 X1년도보다 20%가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늘어나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매출액이 200만 원인데 판매량이 20%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240만 원이 매출액이죠. 자, 매출액은 240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자, 매출액에다가 공원이익을 곱해주면, 자, 공원이익률을 곱해주면은 여기 이제 이익이 되겠죠. 자, 우리 회사의 공원이익률은 얼마?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0.3 해주면 72만 원이 되겠죠. 3위는 6, 3, 4, 12.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의 증가액을 물어봤죠. 자, 영업이익은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지금 매출액은 240만 원이고, 자, 공원이익률은 30%고, 자, 이럴 때 이제 매출액이 72만 원이 영업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영업이익은 200만 원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원래 200만 원으로 했을 때, 공원이익률이 30%면은, 자, 얼마예요? 60만 원이었죠? 자, 60만 원이면, 자, 60만 원에서 30%가 공원이익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이게 결국 60만 원하고 72만 원이니까 얼마만 더 늘어난 거예요? 12만 원만 더 늘어났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28번. 자, 백두산은 장난감 A를 생산하고 있다. 자, 다음은 장난감 A에 대하여 추정한 7월분 예측 차이다. 자, 판매 담당자는 장난감 A의 개당 판매 가격을 20%를 인상하면 판매량이 10%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대요. 그럼 만약 장난감 10개의 판매 가격을 20% 인상한다면, 자, 장난감 A의 7월 중 추정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먼저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 그리고 한 개당 판매 가격은 20원. 자, 그러면은 20원에 200만 원에 판매한다면은 10만 개를 판매하는 거죠. 자, 10만 개를 판매합니다. 자, 그런데 판매 담당자는 장난감의 개당 판매 가격을 20% 인상한대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얼마가 되느냐? 자, 매출액은 원래가 이게 개당 판매 가격이 20원인데 얘를 20% 인상하면은 24원에 판매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격을 올리면은 판매량이 준다는 거죠. 그럼 판매량은 얼마나 감소되느냐? 10%가 감소된대요. 그럼 결국 9만 개가 팔릴 거고, 자, 9만 개를 24원에 판매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9만 개 곱하기 24원 하면 매출액은 216만 원으로 변경이 되겠죠. 자, 그럼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요? 자, 지금 9만 개인데, 자, 여기 보면은
변동비가 얼마가 돼요? 지금 하나에 자, 변동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자, 30만 원이었는데 판매량이 10%가 줄면은 90%가 판매되니까 매출원가는 27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고정비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고정비는 얼마가 들어가요?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는 얼마가 이익이 되느냐? 자, 216만 원에서 자, 47만 원을 차감하면은 169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69만 원이 자, 장난감 A의 추정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도와드리면 원래는 하나에 20원에 판매합니다. 자, 매출액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하나에 20원씩이면은 개당 계산하면은 10만 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가격을 20% 인상해서 판매할 때는 매출 수량이 10%로 감소. 그러면 10만 개가 9만 개로 팔리겠죠? 자, 그러면 9만 개를 하나에 24원씩에 판매할 거니까 매출액은 216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변동비는 매출원가인데 변동비는 얼마가 돼요? 9만 개니까 하나에 아까 30원이었죠? 자, 변동원가가 30만 원인데 자, 10%가 감소되니까 27만 원이 새로운 변동비가 되겠고, 고정비는 아무 이상이 없죠. 그래서 고정비 20만 원을 더하면 47만 원을 216만 원에 판매한 거 된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요놈에서 요놈을 뺀 영업이익은 169만 원이 된다. 자, 찬찬히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자, 이번에는 이익 금액을 또 물어봤죠? 자, 이익 금액 물어보면 공원이익률. 자, 세후 이익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X1년도에 예상 판매량이 나왔네. 판매 수량이 나왔으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자, 매출액이 200원이고 변동비는 30원, 30원, 10원, 30원, 100원.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100원. 자, 여기에 고정비는 35, 20, 55만 원.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30%. 일대 목표이익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팔린 수량이 8,000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뭐가 돼요? 55만 원 플러스 얘는 모릅니다. X는 자, 80만 원에 8,000원에 100원. 그러면 얘가 80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5만 원은 자, 0.7분의 X. 자, 요 놈이 25만 원이 되는 거니까 자, 25만 원을 자, 0.7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17만 5천 원이 되겠네. 자, 요게 17만 5천 원이라면 자, 조건대로 부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단위당 변동비는 100원. 자, 고정비는 55만 원. 자, 여기에 이제 세후 목표이익이 17만 5천 원. 그러면 0.7분의 자, 17만 5천 원 이렇게 들어간 게 요게 이제 8,000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17만 5천을 0.7로 나눠주면 25만 원. 거기다가 55만 원을 더하면은 80만 원. 그거를 100개로 나눠주면 자, 정확하게 8,000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하면은
요게 이제 요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 요걸 X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100분에 55만 원 플러스 X가 8,000원이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 55만 원 플러스 X가 80만 원. 얘하고 얘를 곱해서 80만 원. 그러면 55만 원에 25만 원을 더한 게 80이니까 요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7로 얘를 나눠주면은 17만 5천 원이 세후 목표 이익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30번. 자, 주식회사 대안은 A안과 B안 중에서 원가 구조의 예상 이익을 고려하여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하고자 한대요. 자, 이 투자안의 예상 판매량은 100단이고 매출액의 자료가 다음과 같대요. 자, 두 투자안의 비교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이다. 너무 복잡하네요. A안과 B안이 있고, 자, A안의 매출액. 자, A안의 매출액은 32,000원. 자, B 투자안의 매출액은 32,000원. 자, 그 다음에 변동비. 자, 변동원가는 19,200원에 19,200원에 16,000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정비 나왔네요. 자, 고정비는 6,400원에 그 다음에 9,600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느냐? 영업이익은 6,400원. 그 다음에 얘의 영업이익도 6,400원이 이렇게 나와요. 자, A안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B안을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선 먼저 자, 매출액이 32,000원일 때 변동 원가가 19,200원이면 자, 19,200원 나누기 32,000 하면은 60%가 변동 비율이죠. 자, 변동 비율은 60%. 얘는 요거 나눠주면은 변동 비율은 50%.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얘는 40%. 공원이익률은 자, 얘는 40%고 얘는 50%가 공원이익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A 투자안이 변동원가율은 B 투자안의 변동원가율보다 적다. 크죠? A안은 B안보다 큽니다. 자, 옳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2번. A 투자안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B 투자안의 단위당 공원이익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 공원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자, 매출액에서 자, 변동비를 뺀 게 공원이익입니다. 그러면 32,000원에서 19,200원을 빼면 공원이익은 12,8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예상 판매량은 100개. 그러면 100으로 나눠주면은 얘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128원이죠. 단위당 공원이익이 128원이고 얘는 16,000원이 공원이익인데 자, 얘가 100개니까 얘는 160원이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어디가 큰 거예요? B안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A안이 크다 그랬으니까 또 틀렸죠? 3번. A 투자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B 투자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 아이씨, 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자, 뭐예요? 고정비 6,400원이고 자, 단위당 공원이 160원에 고정비 9,600원. 요게 B. 그러면은 자, 6,400 나누기 128. 그러면 얘는 손익분기점 수량은 50개.
자, 얘는 60개겠네요. 자, 9,600 나누기 160 하면은 60개. 자, A가 적네요. 자, 3번 맞죠? A 투자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B 투자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 3번이 정답. 자, 안전한계는 뭐예요? 자, 매출액 마이너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게 안전한계. 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A 투자안의 공원이익률. 공원이익률은 여기 아까 나왔죠? 공원이익률은 아까 얼마 나왔어요? 40%, 50%. B가 크죠? 자, A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천천히 찾아보면은 답은 다 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85페이지에 전부원가와 변동원가. 이거는 뭐 전부원가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자, 변동 제조 간접비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를 자, 전부 원가에서는 모두 다 원가에 흡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흡수 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비와 변동 제조 간접비만, 자, 변동비만 갖고 원가 계산하고, 자, 이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보는 게 요게 변동 원가. 그래서 요거는 직접비만을 가지고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죠. 얘는 전부 하니까 흡수 원가라고 하고, 자, 얘는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원가 계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부 원가 변동 원가에서는 자, 생산량과 자, 판매량에 따라서 어느 방법의 이익이 크냐. 자,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면은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보다 더 많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유는 뭐 때문에? 요 고정 제조 간접비 때문에. 자, 이렇게 요 개념만 알면 자, 변동원가, 전부원가는 또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갈까요? 자, 486페이지에 자, 변동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거. 자, 변동원가 계산을 사용하게 되면 합리적인 제품의 제조원가를 결정할 수 있죠. 우리 그 옛날에 그 앙드리신 패션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고정비까지 집어넣고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월별 원가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변동비만을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을 사용하게 되면 판매 부분의 정확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자, 이익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외부 공시자료의 적정성 평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변동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에 보고할 때는 전부 원가로 바꿔서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4번은 변동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원가 계산보다는 관리적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게 변동원가 계산을 하는 목표. 자, 2번 변동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자, 그건 고정비죠. 감가상각비는 따라서 얘는 기간 비용으로, 자,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자, 3번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1번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고 기초재고가 없다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보다 크다. 무조건 생산량, 판매량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자, 2번 변동원가 계산은 원가의 기능별 분류를 중시하지만 변동원가에서는 원가 행태를 따지는 게 변동원가죠.
자, 3번. 변동원가 계산과는 달리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뒤집어졌죠. 자, 이 고정 제조 간접,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과 달리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과 달리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겠죠. 조업도 차이는 고정 제조간접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 3번이 틀렸고. 자, 장기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대요. 그러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으면 전부원가와 변동원가는 같죠. 자, 5번.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 자, 이는 고정제조간접비를 원가로 하느냐 원가로 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에서 발생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도 요거를 제대로 변동원가, 전부원가를 제대로 배우려면은 지난번에 표준원가와 마찬가지로 좀 복잡한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워낙 걸리기 때문에 우리 주택관리사에서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 한 문제는 패스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 같은 거는 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패스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출제됐던 유형으로 볼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자, 4번은 통과하시고요. 자, 5번. 주식회사 한국은 어쩌고 저쩌고. 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서 제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거 이대로만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우선 전부원가 계산은 자, 직접 재료비가 5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4만 원.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는 2만 원. 자,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는 2,5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CVP 분석을 할 때는 자, 판매관리비도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만 이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제조원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나와 있는 판매관리비 요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전부원가 계산은 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 3개만 더 하시면은 1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변동원가 계산은 11만 원이 제조원가고 전부원가 계산은 여기다가 2,500원을 더한 거. 그러면 얘는 11만 2,500원이 되는 거고 얘는 11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단위당 제조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몇 개를 만들었어요? 2,500개를 만들었으니까 2,500개로 나눠주면 되죠. 자, 11만 5천 나누기 2,500 그러면은 얘는 단위당 45원이죠. 자, 얘는 11만 원을 자, 몇 개죠? 아까 2,500개 나눠주면은 얘는 44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는 단위당 1원의 차이가 나온다. 그래서 전부원가는 45원, 변동원가는 44원이 단위당 원가. 자, 6번. 자,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여 3,000개를 생산하고 2,000개를 판매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X1년도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구하라. 그러면은 자, 변동비만 갖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우선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몇 개를 판매했어요? 2,000개를 판매했고 자, 2,000개의 판매 가격은 500원. 그러면은 100만 원이 매출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얼마냐? 매출원가를 따져봅니다. 자, 매출원가는 변동비만 갖고 계산하시면 재료비 100원, 노무비 75원, 변동 제조간접비 25원,
그래서 200원이죠. 자, 200원짜리를 2,000개 판매했어요. 따라서 40만 원이 매출원가. 그러면 여기서 자, 매출이익은 얼마 나와요? 60만 원이 매출이익이죠. 자, 매출이익 60만 원에서 여기 뭐가 들어가요? 변동 판매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자, 변동 판매 관리비는 한 개당 50원. 자, 50원씩 몇 개를 판매했어요? 2,000개를 판매했으니까 10만 원이죠. 자, 여기 이제 고정 제조 간접비, 고정 판매 관리비가 다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고정 판매 관리비는 얼마 나왔어요? 50원이 나왔죠? 자, 그러면 2,000개니까 2호는 10만 원이 들어갔죠. 자, 10만 원. 그러면은 자, 여기는 다시 자, 뭐가 잘못됐나요? 아, 옆에 빠진 게 있네요. 고정 제조 간접비 30만 원하고 고정 판매 관리비가 15만 원 나왔으니까 45만 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자, 45만 원이 자, 고정 판매 관리비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에 그게 다시 여기 자, 고정 제조 간접비하고 자, 고정 판매 관리비 요게 얼마가 나왔어요? 45만 원이 나왔잖아요, 요게. 자, 여기 45만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변동 판매 관리비는 얼마가 나왔어요? 50원에 2,000개니까 1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얼마 나오느냐? 60에서 요거 빼니까 5만 원만 요게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천천히 보시면 자, 여기는 변동비만 가지고 자, 매출원가를 계산했어요. 자, 100원, 75원, 25원. 그러면 200원인데 2,000개를 팔았으니까 자, 40만 원. 40만 원이 매출원가. 100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 매출이익은 60만 원. 그럼 이제 여기 나머지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변동 판매 관리비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는 여기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가 모두 다 이 고정 판매 관리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가 모두 기간 비용이 되니까 요 밑으로 내려와서 45만 원. 그리고 여기 아까 변동 판매 관리비는 원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 밑으로 온다 그랬죠? 그럼 변동 판매 관리비가 10만 원. 그래서 요거 더하면 55만 원이니까 60만 원에서 55만 원 빼면은 영업이익은 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7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설립되었고 X1년도 생산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전부원가 계산과 자, 그다음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생산량하고 판매량을 먼저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생산량은 2,000개인데 판매량이 1,600개예요. 그러면 이러면 생산량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큽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변동원가와 전부원가의 차이는 고정제조간접비 때문에 그러잖아요. 고정제조간접비를 전부 원가에다 집어넣는 게 전부 원가고 그거를 전체 기간 비용으로 보내는 게 변동원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차이는 고정제조간접비 때문이다. 그럼 거기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와 있나 봐요. 자, 고정제조간접비는 4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 4만 원의 고정제조간접비를 자, 요거를 뭐로 나눠주느냐? 생산량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생산량으로 나누면 2,000개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이 고정제조간접비가 20원이 나오게 되죠. 4만 원 나누기 2,000개 하면은 한 개가 20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차이가 났어요?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400개가 더 많으니까
정보원가 계산이 변동원가 계산보다 사이는 8,000원이 크겠네. 자, 20 곱하기 400. 그러면은 8,000원만큼 정보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변동원가보다 크다.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 자, 다시 한번. 자, 생산량과 판매량을 비교해서 생산량이 크면 정보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크다. 얼마나 크냐? 고정지주간접비만큼이다. 그러면 전체 고정지주간접비를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단위당 고정지주간접비가 나오고 요 차이 나는 게 400개 차이니까 요 400개를 곱해주면은 영업이익의 차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넘어가죠. 8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자, 전부원가 계산과 직접원가 계산으로 영업이익을 구할 때 어느 방법이 얼마나 크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똑같은 얘기니까. 자, 먼저 생산량 10,000개, 판매량은 9,000개. 그러면 전부원가가 커요. 답은 전부원가가 크다.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는 고정지주간접비죠. 그러면 고정지주간접비가 125,000원. 그러면 요 고정지주간접비를 생산량으로 나눠주면은 자, 하나당 12원 50전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지금 차이 나는 게 1,000개니까 12원 50전씩 1,000개 계산하면은 12,500원이 전부원가 계산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방법이 크냐? 전부원가가 크다. 얼마나 크냐? 12,500원만큼 크다. 이렇게 해서 답해 주시면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도 9번. X1년 1월 영업을 개시하여 3,000개의 제품을 생산했대요. 이 회사는 X1년도 전부원가 계산이 직접원가보다 10만 원이 많대요. 그러면 판매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생산량과 판매량을 비교했는데 지금 어디가 크대요, 지금? X1년도의 순이익은 전부원가 계산이 직접원가보다 크대네. 자, 전부원가가 자, 직접원가보다 크다. 그러면 생산량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얼마나 더 크냐? 10만 원이 더 크대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는 고정지주간접비가 60만 원이 나왔잖아요. 자, 고정지주간접비가 60만 원이면 지금 생산량은 얼마가 나왔어요? 3,000개를 생산했대요. 그러면 3,000개를 생산할 때 고정지주간접비가 60만 원이면은 20원인가요? 200원인가? 자, 60만 원 나누기 3,000. 그러면 200원씩 단위당 고정지주간접비가 200원. 그런데 우리는 얼마가 더 많다 그랬습니까? 10만 원이 많다 그랬으니까 전부원가가 10만 원이 많다 그랬으니까 10만 원을 200원으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500개 차이가 나죠. 자, 500개의 차이가 난다. 자, 그럼 지금 생산량은 3,000개고 자, 판매량은 몇 개냐? 전부원가가 직접원가보다 크니까 2,500개를 판매했으면은 전부원가가 직접원가보다 요 차이가 요거의 차이가 500개가 나왔고 생산량이 크니까 판매량은 2,500개가 되는 거죠. 자, 끝. 자, 10번. 자,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자,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대한의 X1년도 생산과 관련된 자료. 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당기 순이익이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자, 요거는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언제나 T자 그려놓고 전초 변말 요것만 좀 써주세요. 전초 변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그 다음에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간접비, 기말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간접비 이렇게 맞춰주면은 무조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60이래요. 그런데 지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모르잖아요. 요거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간접비를 구합니다. 그러면 없어요. 왜? 우리 회사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에 고정제조간접비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초에는 없어요. 그럼 이제 기말에 얼마 들어있느냐? 자, 우리 회사의 고정제조간접비가 10만 원인데 몇 개를 생산했느냐? 5만 개를 생산했죠. 자, 5만 개 생산할 때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당 고정제조간접비는 2원. 자, 그런데 우리가 5만 개를 생산해서 판매를 4만 개 했어요. 그러면 만 개가 남아있으니까 만 개에 하나에 2원씩이니까 얘는 2만 원이 기말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60만 원인데 여기 2만 원이니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58만 원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전초 변말 요것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갖다가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시고 자,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원가 얘기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조금 그 문제를 정리해서 앞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